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슬라이드 하기 전에 일단 지금 필요 없는 펼쳐진 부분들은 모두 다 오므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헤더 박스, 헤더 이미지 박스, 헤더 이미지 박스 이미지, 헤더 내비게이션 박스, 메인 메뉴 LI, 메인 메뉴 LI 마우스 오버, 서브 메뉴 LI, 서브 메뉴 LI 마우스 오버, 그 다음에 서브 메뉴입니다. 자, 필요 없는 컨텐츠나 역시 푸터도 모두 오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작업했던 헤더도 역시 오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슬라이드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2017 Q&A 홈페이지부터 일단은 조금 열어줘야겠네요. 그렇죠? Q&A 샘플에 가서 인덱스를 열어서, 자, 일단은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2017년도에도 실기문제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고, 그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하나의 샘플일 뿐입니다. 이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한국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는. 자, 일단은 이미 슬라이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미 슬라이드 부분 위에 있는 이 텍스트는 지금 현재는 없다라 가정을 하고 먼저 슬라이드 부분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드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 제공된 메인 이미지들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수험자 제공 파일, 아마 우리도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폴더의 메인 이미지에 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미지 4, 이미지 5 이렇게 5개의 파일들이 제공되었었고, 이 5개 파일을 중에서 일단은 실제 이미지 슬라이드 제작에 필요할 메인 이미지를 일단은 3장을 편집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 3장은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는 아니겠죠. 포토샵을 가지고 3장을 적당히 편집하면 되는데, 이제 편집할 때 주의사항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 960에 350 픽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들어갈 사이즈 영역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제작해 오는 게 아마 가장 나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 제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가져와서 이미지 태그로 집어넣은 다음에 width나 height로 따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단은 5개 파일을 가지고 일단 3장을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슬라이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잠시만요. 제작한 파일을 일단 가져올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파일인데, 이미지 폴더에 가서 이미지 1 애프터, 이미지 2 애프터, 이미지 3 애프터 이 3개의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자에게 제공했던 5개 이미지를 가지고 수험자가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한 파일입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서는 이미지 폴더에 편집한 파일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현재 하는 이 수험번호 폴더 안에 모든 파일이 들어갈 건데, 이 파일에 있는 파일 총 용량이 5메가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미지 작업은 용량이 작게, 용량을 크게 하지만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작업했던 AI 파일이나 PSD 파일은 이 수험번호 폴더에 포함되지 않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수험번호 폴더 안에 포함되지 않게 해서 수험번호 폴더가 쓸데없이 5MB 이상 초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5개 파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험자가 일단은 편집을 했다라고, 이렇게 3장 이미지를 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미지 슬라이더 박스 안에 3장의 이미지를 집어넣는 일입니다. 자, div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div가 아니죠? 자,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src는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 1.f부터 jpg. 자, 이 파일 이름은 알아서 해도 상관없고, 자, 일단 대체 텍스트를 항상 넣어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메인 이미지 1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넣었고 또 하나 넣어볼까요? src는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 2.jpg, alt는 메인 이미지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미지. 자, 이미지 src는 이미지 폴더의 이미지 3after.jpg. 그다음에 alt는 메인 이미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장의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올 때 가능하면 용량이 우리 슬라이드 박스에 960에 350이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오면 좋은데 현재 편집용 만든 이미 슬라이드에 사용할 이미지는 가로는 960이 맞았는데 세로는 630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일리스트 속성인 위스나 화이트를 가지고 강제 일단 스타일리스트 상에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다고 쌤이 계속 강조를 했었죠. 자, 일단은 현재까지 상황을 실시간 미리 보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창을 끄고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거입니다. 잠시만요. 자, 저장을 아직 안 했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슬라이드 박스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가로 960, 세로 632짜리의 이미지 3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쌤이 F12로 개발자 모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창이 아니고 이게 엘리베이터 창이죠. 자, 가서 일단 래퍼 창에 가서 이미 슬라이드. 자, 이미 슬라이드 영역은 실제 960에 350이니까 요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높이가 630인 이미지가 3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 이미지 슬라이드 박스 이렇게 작지만 슬라이드 박스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클 경우도 오버플로우에 히든 처리하지 않으면 일단은 실제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박스에 있는 컨텐츠가 커서 이렇게 넘쳐 흘렀을 때 보이는 이렇게 컨텐츠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도록 합니다. 항상 그 박스 안에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하지 않으면 박스 안에 벗어난 컨텐츠도 박스 안에서 벗어난 컨텐츠도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미 슬라이드의 사이즈인 960에 350에 맞춰서 3개 이미지를 조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스로 가서 3개 이미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스타일스는 자, 아이디가 이미지 슬라이드 박스인 안쪽에 3장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태그 선택자죠. 3장의 이미지에 자, 위스는 그대로 960 픽셀을 쓰고 그 다음에 하이트 같은 경우는 얘가 630인데 350을 만들기 때문에 350 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가로는 960 그대로 유지하는데 세로만 600 얼마에서 350으로 줄어다 보니까 이미지는 살짝 찌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 저장하면은 3장의 이미지의 높이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박스 안에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일단은 슬라이드 박스의 사이즈에 맞게 일단은 조정이 돼서 현재 트레이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3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되면 안 되고 일단은 슬라이드 박스 안에 일단은 모두 같이 배치가 돼야겠죠. 그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한 개만 보일 수 있게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3장의 이미지가 일단 슬라이드 박스 안에 모두 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이용해서 일단은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억지로 자리 잡을 때, 강제로 자리를 잡을 때는 그 포지션의 방법은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죠? 포지션은 앱솔루트입니다. 앱솔루트.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3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위치를 잡을 거고 절대적인 위치, 앱솔루트는 항상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할 건데 현재 이미지 색의 상위 요소에는 아이디가 이미 슬라이드, 이거 하나, 아이디가 래퍼,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현재 3개의 상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3개의 이미지는 바로 위에 있는 상위 요소인 이미지 슬라이드 박스, 이 박스를 기준으로 모두 이쪽에 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박스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슬라이드 박스가 기준이니까 이 기준 위치에다가 렐러티브를 심어주도록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 박스, 얘가 상위 요소인 이미 슬라이드 박스가 기준이 되고 이 슬라이드 박스의 왼쪽 위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3장의 이미지가 앱솔루트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당연히 자리를 잡을 때 뭐 탑
왼쪽 위쪽 모서리 기준으로 그 위치 그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탑과 레프트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탑도 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도, 그 다음에 모두 0픽셀로 레프트도 모두 0픽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대로 조정하면은 세 장의 이미지가 이미 슬라이드 박스의 왼쪽 위쪽 모서리 기준으로 모두 그 자리에 앱솔루트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세 장 이미지가 겹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거, 두 번째 이미지는 이거, 세 번째 이미지는 이거지만 세 장의 이미지가 현재는 슬라이드 박스 안에 앱솔루트로 겹쳐진 상태이고 가장 마지막 이미지였던 세 번째 이미지가 가장 위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초마다 실기 문제 지시사항이 2초마다였어요. 혹시 이 초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2초마다 이미지가 세 장 이미지가 모두 다 이렇게 브라우저상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2초마다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바뀔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더에다가 이미 jQuery는 일단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슬래시 바디 종료 전에 보이죠? 슬래시 바디 종료 전에 스크립트 부분에 지금부터 이미 슬라이드에 사용할 메인 이미지 3장을 바꾸는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선생님이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슬래시 바디 전에 이 부분에 두고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바꾸기입니다. 이미지 바꾸기, 메인 이미지 바꾸기, 메인 이미지 어디에서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메인 이미지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이미지를 바꾸는 거는 다음과 같은 원리였죠. 세 장의 이미지가 여기 있긴 하지만 즉 탑 0, 레프트 0으로 현재는 같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앞에 브라우저 상에서 보유할 이미지는 그대로 레프트 값을 0으로 두고 나머지 두 장의 이미지는 전부 다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즉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2000 픽셀 정도에서 저 멀리 사라질 수 있게 해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변수가 2개 필요했어요. 그게 자,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은 var라는 키워드를 쓴다 그랬죠. variable의 약자입니다. var하고 now라는 변수는 자, 일단 이미지가 크게 3장이 있는데 이미지에 각각 번호가 있다 그랬죠. 이게 0번,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러면 now는 지금이니까 now라는 변수에 저장될 내용은 뭐냐면 현재 now 브라우저상에서 보여질 이미지의 번호가 되고 처음에는 이미 첫 번째 이미지인 0번이 되기 때문에 now는 0으로 세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now 값이 0번, 그 다음에는 1번, 그 다음에 2번이 보이고 3번, 4번, 5번 쭉쭉 가는 게 아니라 2번이 되면 다시 0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0번을 돌아가야 할 마지막 이미지 번호는 end라는 변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end는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이미지 슬라이드는 웹 문서가 로딩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보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로딩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그 함수의 그 내용을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펑션이라 하고 자, 자동으로 실행시킬 내용을 담고 있는 함수의 이름은 start로 하고 동그라미 가로를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아서 그 안에 웹 문서가 로딩될 때 자동으로 실행될 부분을 처음으로 실행될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이미지 제로만 레프트 값이 0이고 이미지 1번과 이미지 2번은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2000 픽셀이 돼야지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겠죠. 그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하면은 자, 일단은 선택자를 쓰겠습니다. 선택자는 항상 양 사이드에 쌍따옴표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니까 샵에 주의해야 돼요. 샵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선택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박스 안에 세자 이미지 그러면은 슬라이드 박스 안에는 이미지 태그 선택자니까 3장의 이미지를 가리키게 돼요.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EQ라는 함수입니다.
EQ에 제로 하면 첫 번째 이미지, EQ에 1 하면 두 번째 이미지, EQ에 2를 하면 세 번째 이미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의 형제들 시블링스라는 jQuery 펑션이 따로 있습니다. si만 찍어도 바로 나오죠. 시블링스라는 함수는 항상 동그라미 가로 열고 닫고 주의하세요. 따라서 EQ0 첫 번째 이미지의 형제들이니까 결국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 즉 이미지 번호가 1번과 2번인 두 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거에 스타일리스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2000 픽셀이 될 수 있도록. 따라서 시블링들의 스타일리스트를 지금부터 바꾸겠다. 바꿀 때는 스타일리스트를 바꿀 수 있는 함수인 CSS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를 어떻게 바꿀래? 그 내용은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항상 스타일리스트는 중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닫고 이 안에다가 넣을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2000 픽셀만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3000 픽셀에도 상관은 없겠죠. 하면 사라지게 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리고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에는 양 사이드에 쌍따옴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00 픽셀입니다. 자, 선생님이 화면을 조금만 한번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이렇게 슬라이드 박스에 일단은 제일 좀 왼무서로 로딩 됐을 때 첫 번째 이미지는 레프트 값이 아마 이제 0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번호 1번과 2번은 마이너스 2000 픽셀로 일단은 브라우저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2초 간격으로 이제 브라우저상에서 보여질 이미지의 번호를 1번, 2번, 다시 한번 0번, 다시 한번 1번, 다시 한번 2번, 다시 한번 0번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2초 간격으로 우리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jQuery 펑션 중에서 setInterval이라는 함수는 특정 시간 간격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고자 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setInterval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setInterval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Interval 함수는 그냥 호출하면 안 되고 호출할 때 몇 초 간격으로 어떤 작업을 반복할지를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두 가지 내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를 컴마로 구분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짓고 두 번째 이 부분에는 몇 시간 간격, 어떤 시간 간격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건데 그 시간 간격을 두 번째에 넣습니다. 단위가 밀리세컨드라서 2초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단위라서 2000을 써야지 얘가 2000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2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야 할 작업은 요 앞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 앞쪽에 적되 그냥 적으면 안 되고 함수 형태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펑션에 동그라미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2초 간격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바꾸는 now 값을 0에서 1, 1에서 2로 바꿔서 스타일스를 바꿔주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새로 만들 함수가 change라고 가정을 하고 change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함수는 정해야 하면 선생님이 호출을 해야지 쓸 수 있다 그랬죠. 함수는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기능을 쓰기 위해서 즉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호출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할 change 함수를 실제로 여기 이제 밑에다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는 항상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함수의 이름은 change 함수이고 change 함수에 동그라미 가로를 열고 닫고 그다음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렇게 chang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hange 함수가 할 일은 뭐냐면 현재 있는 now 값을 확인해서 그 다음 now 값으로 이제 now 값을 세팅하는 일인데 자, 현재 now 값이 만일 now 값이 0이면 1로 바꿔주고 1이었다면 2로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2일 때예요. 2일 때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2일 때 0으로 돌아가야겠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배웠던 사망연산자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조건연산자가 똑같이 자바스크립트도 있기 때문에 그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ow하고 혹시 이미지 끝번호인 and랑 같니라고 물어봅니다. 같니는 이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같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물음표입니다. 같니 같다면 즉 현재 now 값이 2였다면 now 값을 다시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돌려줘. now와 and가 같다면 얘가 참이라면 0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값이 선생님 이거를 좀 이거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계속 뜨네요. 미안해요. now와 and가 같지 않다면 즉 현재 2까지 안 가고 0이었거나 1이었겠죠. 그렇다면 컬런 땡땡입니다. 그냥 컬런 now 값을 1 증가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는 1 해야지 now 값이 실제 1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되면 현재 now의 값이 0이었다면 1 증가해서 1이 될 것이고 현재 now의 값이 1이었다면 1 증가해서 2가 될 것이고 현재 now의 값이 만약 2였다면 and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0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 다음 now 값이 결정이 된다면 결정된 now 값을 이제 실제 왼쪽에 있는 now 변수에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now 값이 0은 1로 1은 2로 2는 다시 0으로 바꿔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브라우저에 보일 이미지의 번호가 now에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now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left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선택자입니다. 양 사이드에 쌍따옴표 샵샵샵샵샵샵. 자, 아이드니까 주의하세요. 점이나 샵도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미지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자, 이미지의 슬라이드입니다. 이미지의 슬라이드에 이미지 중에서 자 그 중에서 3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now에 해당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EQ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EQ이고 이번에는 now 번째 EQ입니다. 보이죠? 그거에 스타일스를 지금부터 바꿔라 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left 값을 다시 0 픽셀로 돌려주면 됩니다. 자, 속성의 이름도 따옴표 그 다음에 속성의 값도 따옴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now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앞으로 브라우저에 보일 now의 left 값을 다시 0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보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전에 거 자, 바로 그 전에 브라우저에서 보여줬던 즉 now 빼기 1은 다시 이제 화면상에서 사라질 수 있게 얘를 마이너스 2000 픽셀로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대로 저장합니다. 자, 그대로 저장하면 실제 다 했는데 불구하고 슬라이딩이 그 이미지가 바꿔지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스타트 함수가 제일 처음에 웹 문서가 로딩 한번 해볼까 새로 고침 해볼까요? 로딩 되면 바로 이미지가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게 이미지가 바꿔질 수 있게 세팅하는 내용이 스타트 함수에 있었는데 문제는 얘는 함수의 정의일 뿐이에요. 함수는 만들어 놨을 때 반드시 어디선가 불러야지 그 함수를 실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놓지만 말고 얘가 실제 인덱스 파일이 로딩 되었을 때 실행될 수 있게 호출하는 코드를 반드시 앞쪽에다 하나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호출 코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웹 문서가 로딩이 되면 즉 인덱스 파일이 새로 불러지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외에서 스타트 함수가 불러집니다. 그러면 스타트가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만 화면상에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는 마이너스 2000 픽셀로 일단은 화면상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2초 간격으로 change 함수가 계속 호출이 되면서 now 값도 계속 바뀌면서 실제 브라우저에 보이는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작업이 2초 간격으로 이 인덱스 파일이 사라질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바뀌고 있나요? 자, 바뀌고 있는 거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F12입니다. F12에 가서 실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래퍼의 이미지 슬라이드에 실제 이미지들을 보면은 자, 볼까요? 이렇게 실제 보라색으로 보이죠? 2초 간격으로 이렇게 레프트 값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인 이미지가 이제 바뀌게 됐고, 실제 자바스크립트는 슬라이딩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용도가 귀엽고, 얘를 실제로 우리가 슬라이딩으로 하는 거는 트랜지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화면을 더 많이 줄여두면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보면 이렇게 실제 마이너스 2000 픽셀에 있는 이 자리가 보이죠. 화면을 많이 축소해버리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하고 실제 이미지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초 간격으로 현재 브라우저상에는 이미지가 하나만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현재 마이너스 2000 픽셀로 브라우저에서 쫓겨난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2초 간격으로 이렇게 레프트 값이 0에서 마이너스 2000으로 또 마이너스 2000에서 다시 0으로 이 작업들이 계속 이렇게 뚝뚝뚝뚝 반복되고 있는데, 레프트 값이 이렇게 바뀌는, 레프트 스타일스가 바뀌는 이거를 우리가 트랜지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 과정을 서서히 일정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시키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변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슬라이드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미지를 바꿨으면 이미지 부분에서 현재 세 장의 이미지들은 레프트 값이 0에서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마이너스 2000 또는 마이너스 2000에서 다시 0으로 이 작업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 레프트 값이 변하는 과정을 서서히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란 스타일이 A 스타일에서 B 스타일로 바뀔 때 일정 시간 동안 바뀌는 과정을 실제 서서히 진행시키면서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게 트랜지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레프트 값이 바뀌니까 여기다 레프트의 속성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뀌는 모든 속성을 의미하는 all이라는 키워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레프트 값밖에 안 바뀌니까 all은 현재 레프트 값을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2초 동안 이미지가 바뀌니까 그 초수랑 똑같이 세팅을 해줘야지 슬라이드가 완전히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던 그 초수랑 똑같은 초수로 해야지만이 슬라이드가 완전히 시간이 적게 맞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똑같이 2초로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그대로 저장합니다. 자, 그대로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이죠? 레프트 값이 0에서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2000에서 0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제 2초 동안 서서히 그 변화 과정을 트랜지션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실제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은 화면을 축소해도 마이너스 2000 픽셀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마이너스 2000 픽셀에 있는, 물론 화면을 확대하며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화면을 줄여버리면은 마이너스 2000 픽셀에 든 저 쫓겨난 이미지가 현재 화면에서 보이게 되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플로라는 속성을 쓸 거예요. 현재 이미지들은 전부 다 오버플로라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박스가 현재 사이즈가 960에 350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이 박스에서 벗어나는 데이터가 있다면, 즉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우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얘를 보이지 않게 처리하면은 실제 우리가 화면상에서 벗어나는 부분들, 즉 이 슬라이드 박스 안에서 벗어나는 내용들, 이 벗어나는 내용들은 보이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면 실제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이 박스를 벗어나는 컨텐츠는 보이지 않음을, 즉 오버플로우 되는, 넘쳐 흐르는 컨텐츠는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미지 슬라이드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나온에서 0에서 1, 1에서 2, 다시 0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기능만 하고, 실제 이제 슬라이드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트랜지션 기능이었던 거죠. 기능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화면을 축소하면 넘쳐 흐른 데이터도 일단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이미지 슬라이드 박스를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됐죠? 자, 그대로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F12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슬라이드 박스 안에서도 이렇게 이미지들이 계속 바뀌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지금 이제 슬라이드 박스는 벗어나면서 밑에 배경 색깔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분홍색은 너무 뜬금없는 색깔인 것 같아서 이 배경 색깔을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슬라이드 박스의 배경 색깔이 너무 분홍색은 메인 이미지가 청록색이고 한데 너무 뜬금없는 색깔이라서 이 부분을 약간 그래도 청록색이 살짝 어두운 색깔이라서 선생님 이 부분을 검정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제 슬라이드 박스에 자 보이죠? 이렇게 검정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조작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른 이름을 슬라이드까지만 일단 끊어서 처리하고 다음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환영합니다라는 동영상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는 텍스트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의미 있는 슬라이드 작업 되게 대단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현재. 그죠? 대단한 작업이 항상 끝나면은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다시 새 이름으로 해서 거기까지 내용이 항상 저장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작업은 새 파일에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발생해도 그 이전까지 상황이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를 살짝 일단은 한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